안녕하세요. 복잡한 기술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바로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AI 팩토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공장을 짓는데 벽돌 한 장 쌓기도 전에 가상세계에서 모든 걸 미리 만들어보고 테스트하고 완벽하게 다듬는 거예요.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시행착오를 그냥 제로로 만들어 보이는 거죠. 이게 뭐 SF 영화 같은 이야기냐고요? 절대 아니죠.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야말로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가상현실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다들 헷갈려 하시는 디지털 트윈과 버추얼 트윈의 차이점을 확실히 짚어드리고요. 여기에 AI가 더해지면 어떻게 공장의 두뇌가 되는지, 이게 어떤 새로운 산업 경쟁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전 세계, 또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가상현실에서 공장을 짓는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든지 현실에 만들기 전에 가상 공간에 먼저 똑같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발상의 전환이 전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신차 안전 테스트를 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진짜 차를 만들어서 벽에 쾅 하고 부딪혀야 했어요. 돈도 시간도 엄청나게 깨졌겠죠. 하지만 이제는요, 가상 공간에서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이라도 충돌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비용, 시간 절약은 말할 것도 없고 ESG 관점에서도 폐기물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이건 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과 버추얼 트윈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그냥 가상복제본 정도로 비슷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둘 사이에는 기술의 진화 단계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 트윈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처음 나왔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1970년, 바로 그 유명한 아폴로 13호 사건 때입니다. 우주에서 고장난 우주선과 똑같은 모델을 지상에 15개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온갖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33만 킬로미터밖에 우주 비행사들을 구해낸 거죠.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절박함이 혁신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현실에 이미 존재하는 것의 디지털 복제품이에요. 살아있는 공장, 돌아가는 기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디지털 아바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결정적인 차이, 바로 이겁니다. 왼쪽의 디지털 트윈은 지금 있는 것, what is를 그대로 복제한 말 그대로 현실의 거울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의 버추얼 트윈은요, 아직 세상에 없는 것, what could be를 가상 공간에서 처음부터 만들어보는 미래의 청사진인 셈이죠. 하나는 과거와 현재의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창조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자, 지금까지는 가상 공간의 껍데기를 만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두뇌를 심어줄 차례입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이죠. 이 똑똑한 두뇌가 가상 모델과 만나면서 이 기술이 어떻게 차원이 다른 혁명으로 폭발하는지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이런 말을 했죠. AI는 물, 전기, 인터넷과 같다. 모든 산업의 기본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AI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모든 공장의 필수적인 유틸리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앞으로 엔비디아 GPU의 가장 큰 고객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바로 전 세계의 공장이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그래서 AI 팩토리로 가는 길은 이렇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1단계, 그냥 현실을 복사한 디지털 트윈이 있고요. 2단계, 여기에 AI를 붙여서 방대한 데이터를 막 학습시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이르면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예측하고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진짜 지능을 가진 공장, 즉 AI 팩토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AI 팩토리의 AI는 우리가 아는 챗 GPT 같은 언어 모드라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챗봇은 인터넷의 텍스트를 학습하지만
이 AI는 가상세계라는 훈련장에서 수백만 번씩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중력, 마찰 같은 물리 법칙을 스스로 깨우칩니다. 그래서 이 AI의 판단은 그냥 그럴싸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물리적 사실에 기반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미래 모든 공장의 표준 운영체제, 이른바 월드 모델의 패권을 누가 질 것인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산업전쟁에 막이 오른 겁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요, 거대 기업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 월드 모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강력한 연산 능력, 즉 엔진을 제공하고요. 다수 시스템 같은 회사는 설계도를 그리는 플랫폼을 만들죠. 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여기에 뛰어들었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PC 시장의 윈도우나 스마트폰 시장의 iOS처럼 산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표준 OS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공장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실제로 로봇을 돌리고 부품을 조달하는 모든 과정을 단 하나의 통합된 운영체제 위에서 관리하고 최적화하겠다는 거죠. 공장의 모든 것이 이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한민국처럼 제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나라에게 이 AI 팩토리 시대는 정말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양날의 검이냐면요. 한편으로는 엔비디아나 지멘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네 플랫폼을 완성하려고 우리나라의 뛰어난 자동차, 반도체, 조선회사들과 협력하고 싶어 안달이에요. 이건 분명 기회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우리가 이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장의 두뇌를, 핵심적인 제조 지능을 통째로 외국 기업에 맡겨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필사적으로 자체 시스템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최신 GPU 5만 개를 확보해서 하드웨어, 즉 근육은 최고 수준으로 갖춰요. 하지만 동시에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 레시피 같은 핵심 노하우와 운영 시스템, 즉 두뇌는 철저하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최근 삼성전자가 디지털 트윈 센터를 만든 것도 바로 이런 두뇌 독립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미래 공장의 진짜 경쟁력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더 크고 비싼 기계, 즉 설비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그 모든 설비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두뇌에서 나올까요? 어쩌면 미래의 산업전쟁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기계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 기계들을 움직이는 지능을 차지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